네, 오늘도 공략주 두 종목씩 첫 번째 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은요. AI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루닛. 네. 제가 1월 초에도 한번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요. 좀 주가 그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주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1월 초에 지금 2만 원대였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네. 조금 뭐 루닛이라든지 루트노닉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AI 기반으로 암 진단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I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엮어서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좀 기술력이라는 거는 뭐 IPO에서도 좀 굉장히 높은 등급, AA 등급을 받았던 부분에서 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독자율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의료기기 자체가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 연말에 또 굉장히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4분기 이후에 좀 다양하게 계약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사실 한번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구독 경제화 움직임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암 진단 같은 경우도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좀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신규 고객사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구독 경제화에 따른 또 추가적인 실적의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AI 쪽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됐을 때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홍콩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신규 지역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지금 하단에서 나오고 있는 루닛 인사이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루닛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니요. 그래서 그런지 목표 주가는 이번에는 좀 단기적이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제가 42,000원 말씀드렸고 해서 네. 목표가 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44,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본다면은 상장하고 나서 가장 높았었던 가격대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이에 주가가 한 2% 정도 올라서 38,000원에서 4만 원까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44,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매물대 뚫어주면 신고가 랠리 그렇게 막 큰 거래량 동반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좀 우상향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좀 넓게 드리는 대신에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좀 비중 확대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루닛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도 참 잘 올랐지만 앞으로도 단기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오늘 로봇주 정말 화려한데 유일 로보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오늘도 물론 같이 오르고는 있는데 어떻게 좀 후발주자로서 뒷심을 발휘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일 로보틱스만 뭔가 유일한 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좀 후발주자 부분들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사출 자동화 장비랑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좀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기존 자동차나 그리고 가전 이런 쪽에 대한 좀 고객군에서 지금 이제 의료기기나 또 2차 전지등으로 좀 전방 고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한 좀 성장폭도 지금 확실하게 좀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부 내에서도 지금 직교 로봇보다는 오히려 좀 마진이 좋은 좀 관절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협동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제품 믹스 개선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한 매출 성장세가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집에서 쓰는 이런 로봇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만든다는
한다는 부분이 좀 유일 로보틱스의 좀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앞서 나오면서 좀 산업용 로봇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엔 좀 우상향 산업은 맞지만 현재 주가 부분들이 이제 다른 로봇주들만 좀 봐도 좀 단기간에 좀 미래 성장성 부분들이 좀 주가에 먼저 좀 반응을 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주 중에서 좀 시세를 좀 마땅히 좀 분출을 해준 부분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로봇주 중에서 좀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유일 로보틱스 봤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현재 주가 27,550원 기록되고 있는데 9월에 그 기록했었던 가격이 37,000원대예요. 근데 네네.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다소 아쉬워요. 네네. 일단 이제 로봇주 기대감이 지금 연이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우상향 산업은 맞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기업의 좀 실적치로 좀 바로 반영을 해주기는 좀 다소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좀 죽게 되면은 오히려 좀 급락 부분들이 이제 다른 로봇주 쪽에서 좀 나와주면서 그에 따라 좀 수급 차질 부분들도 분명히 좀 우려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목표가를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를 한 27,000원대로 제가 밴드를 잡았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상승폭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27,5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한 27,500원대까지도 충분히 매수 밴드를 잡으시고 27,500원에서 한 26,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 다음에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1,500원대까지는 그래도 로봇주 기대감으로 좀 충분하게 좀 고가 상승이 좀 우려감이 기대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를 그 정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청원 본부장의 공략주 파크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어떤 부분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좀 방송에서 잘 안 나오는 네. 종목이죠. 네, 일단은 그래도 몰라서 실적이 여쭤보는 거예요.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그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 현미경 쪽에서의 굉장히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네, 원자로, 현미경. 네, 원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네, 작은 부분에서의 좀 이런 조사를 네. 하는 부분인데 이게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로 또 출시된 원자 현미경 3종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20% 정도를 좀 차지할 정도로 좀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AI라든지 이런 좀 이 고부가 산업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조금 더 미세화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 보시면 후공정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기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런 제품력에 대한 비중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2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 현미경 쪽에서는. 그래서 1등 기업과의 뭐 점유율 차이는 한 10% 정도 나지만 이런 이제 제품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고부가 산업에 대한 수요에 따른 또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EV용에 관련된 이런 원자 현미경 생산량을 좀 늘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EV용 쪽이 잘 나가게 된다면은 또 추가적인 실적의 기대감도 붙어줄 수 있어서 뭐 이런 관련된 부분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9월쯤이었죠. 독일 기업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런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도 해당 기업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주가가 10만 원대에서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주가 차트를 보면 되게 힘들게 또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되게 가볍게 올라갔어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지금 앞으로 지금 뜨고 있는 산업군들과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뭐 베이스 이 본업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시가총액은 8,500억이 넘는데 하루 거래량이 한 네. 지금 10,000주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럴 때가 이제 좀 남들이 모를 때.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략주를 제시해 주신 파크 시스템즈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미래 나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최근에 또 자주 거론됐었는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하십니까? 일단 이제 리튬 쪽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뭐 리튬 이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은 뭐 그룹주 영향이 지금 좀 뒤풀이 되는 부분들로 보여지지만 일단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글로벌 좀 리튬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연평균 한 30% 이상의 지금 성장을 할 거란 전망치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국 이제 글로벌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 좀 탄산 리튬 가격 급등세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주가에 계속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계속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기차 전환 트렌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리튬의 수요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로서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전지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 좀 리튬 영향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국내 증설 투자 부분들도 지금 미래 나노텍에 대한 좀 유효한 좀 요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트를 계속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올해 하반기 또한 좀 역시 외형 성장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전반기부터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리튬 관련해서 좀 대장주 역할도 충분하게 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소폭 지금 눌림목이 나와준다고 해도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래 나노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나노텍도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미래 나노텍 16,920원 그 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다가 주가가 다시 되돌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되게 디테일하게 세워주셨네요. 19,700원 이게 어떻게 네네네. 나온 가격이죠? 일단 이제 작년 11월 때 부분대를 네. 좀 기준을 좀 잡았거든요. 작년 11월 기준 고가 기준대가 한 19,700원대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대에서 한 4차례 정도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지금 있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향으로 계속 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저항대가 19,700원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00원대 매물 소화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앞전에 좀 25,700원 좀 신고가 라인 때까지도 충분하게 홀딩을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나 19,700원대가 좀 강한 저항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대를 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한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대로 좀 잡으시고 매수 밴드 같은 경우는 17,000원대부터 16,000원대까지 충분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 오늘 좀 하락 지금 음봉 추세가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도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의 또 공략주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략주의 움직임도 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영현리서치 최진욱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시 전세역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모두 약세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은 저는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이요? 네,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제 이틀 정도 앞으로 이제 다가온 미국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 이제 한 0.7 정도 자이언트 스텝 한 4번 정도 밟고 그 다음에 0.5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번에 중요한 건 0.25 정도를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건데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달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화가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국 국가로 이제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0.25포인트 이제 인상이 되는 부분이 뭐 시장이 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올 좀 부분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약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신흥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매니저님의 수익률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와, 라온피플 수익률이 30%를 벌써 넘어섰어요. 네, 진짜 제 종목,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이 네. 최저점에 편입해서 연일 하루 자고 나면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라온피플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편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죠? 되지 얼마 안 했는데 1월 20일경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해서 거의 지금 한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일로.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7천 거의 8천원 가깝게 했는데 2차 목표가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선점하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인데 우리가 그걸 발빠르게 아주 저가에서 편입을 해서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아직 일단 2차 목표가 9천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욕심을 내보자 말씀드리고 굳이 따라가는 종목은 굳이 제가 따라잡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저점에서 사고 오를 때는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33% 수익인데 9천원까지 가면 우리가 한 50% 수익도 한번 제2의 마인드랩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략주, 이것도 약간 AI 연관된 종목이네요. 네,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요즘 시장이 보면 거의 AI하고 빅데이터를 비켜나갈 수가 없네요. 그래 보면 되겠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해서 인프라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쪽들은 지금 많이 한 50% 정도 급등을 해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15,960원에 유비코스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AI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필수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통신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전국민 AI 일상화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올해 무려 7,129억 원을 투입을 해서 10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8대 이 분야의 이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2,800억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요. 초거대 AI 모델과 이제 인프라 제공이나 인공지능 기본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법 규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바이두, 중국의 이제 구글이라고 불리죠. 챗 GPT에 이제 맞설 AI 챗봇도 출시하고 있는데 벌써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경쟁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이 이제 바이두가 인공지능 챗봇 챗 GPT와 이제 유사한 AI 챗봇을 3월에 다다음 달에 출시하는데 AI 챗봇 시장 선점을 두고 이제 미국과 중국 기업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판 구글이라고 불리죠.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뭘로 나오냐면 3월 달에 AI 챗봇을 독립형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바이두가 출시할 AI 챗봇은 뭐냐면 미국 이제 오픈 AI GPT처럼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처럼 답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에 질문해서 던지면 그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근에 영화 지금 상영 중에 메간이라는 한번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정말 로봇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 계속적으로 하는 이 진화된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간보다 앞선 하나의 지능형 로봇 형태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와 기업 네트워크 AI 지능형 간제 원팀을 결성하면서 이 지금 현재 이제 KT나 LG나 SK나 이 빅데이터 시스템 인공지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위치나 백본 장비들을 많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산 장비를 라인업으로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이 유비코스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장비 이제 필요한 시스템 인프라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미국에서 시스코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도 비싸고요. 세팅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산 장비를 대체하면서 유비코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배팅하기도 편하게 되고 단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고 그리고 인력도 엔지니어들도 상당히 구하기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KT가 이제 유비코스랑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력 관제 원팀을 결성을 했는데 이 기업 구내망에 인공지능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서 이 KT가 더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유비코스 보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2021년까지는 매출이 한 번도 끊기지가 않았네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올해 2023년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 매출이 상당히 장비들이 인프라가 이제 많이 매출이 팔리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매출이 한 1,400억, 네. 1,000억대에서 1,200대, 1,400대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20억, 상당히 알찬 회사입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최대 맥시멈 22%까지 찍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계속적으로 뭐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데이터 양도 늘고 빨라지고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돌입하면서 신규 대용량 장비 바로 이제 스위치라고 그러죠. 대용량 스위치 장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이 로봇 장비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필수적인 게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는 이제 좀 시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한번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31,000원에서 아주 하락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작년 6월 달부터 저점을 아주 잘 다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선 한번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 121선에서 계속적으로 맞고 이제 저항을 맞고 어느 모습 저항을 맞고 저점은 높여가면서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좀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121선 구간을 5일선, 11선, 그리고 22선 정배 구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정비열되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저점입니다. 2차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새로운 신규 공략주로 유비쿼스를 함께 들어봤고요. 이 얼마 전에 공략하신 라운피플의 수익률이 참 빠르게 증가하고 이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구도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